만약에 그냥 엔비디아 혼자 하드 캐리해서 오는 거면 올 여름쯤이 이제 이번 사이클은 막바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여름쯤에 6월에 딱 WWDC라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고,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관련된 적용 행사가 있습니다. 두 행사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게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HBM, 온디바이스 AI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닉스가 TSMC랑 HBM4 관련해서 개발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막 삼성전, 그러니까 뭐죠?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하이닉스 이 세 개가 서로 네. 물고 물리는데 서로 도움을 주면서도 같은 편이면서 아니 네네. 복잡한 이야기를 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요. 일단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TSMC가 그 선단 공정,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해주죠. 그래서 4나노로 이제 그 GPU 칩 다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코어워스라고 하죠.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네. 그러니까 GPU하고 HBM 아파트를 실리콘 인터포저로 2.5D 구조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HBM이라는 디램 아파트를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고, 예, 여기에 이제 그 HBM을 만드는 핵심 장비를 이제 한미 반도체가 TC 본딩이라는 거를 이제 독점 납품해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벤져스 연합군이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영화 보면 이제 어벤져스도 뭐 캡틴 아메리카하고 뭐 아이언맨하고 싸웠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저 협력도 하기도 하고, 딱 그게 이제 그런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은 이제 타노스입니다. 삼성 굉장히 강력하죠. 네. 파운드리도 있어요. 네. 3나노도 됩니다. 어쨌든 네, 3나노, 4나노 파운드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인 이제 코어워스를 대체할 수 있는 iCube라는 2.5D 패키징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HBM도 어쨌든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인피니티 스톤을 하나도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3나노 GAA, iCube, 그리고 HBM3E라는 이제 인피니티 스톤을 하나씩 이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TSMC하고 SK 하이닉스가 협력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HBM을 이제 기존에 보면 그 HBM은 8단이잖아요. 네. 그 D램을 8단으로 쌓는 거를 요거를 코어 다이라고 합니다. 코어 다이. 네, 네. 뭐 D램 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제일 밑에 판때기 까는 게 베이스 다이라고 로직 칩이 하나 붙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HBM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GPU하고 이제 그 물리적으로 연결될 때 뭐 이제 이거를 컨트롤 해주는 건데, 그게 기존에는 SK 하이닉스가 직접 했어요. 로직 다이 자체를. 그게 뭐 한 8나노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HBM4가 되면요. 네. 요게 D램 낱장도 12장이 되고, 그리고 용량도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 다이에 요 그 어떤 선단 공정이 더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풋 아웃풋 수, 그러니까 입출력 단자 수가 기존에 1024개에서 HBM4부터 2048개로 2배가 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호가 훨씬 복잡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7나노 로직 다이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7나노 공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협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이제 맞게 이해했는지 한번. 네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해줘요. 야, 네네. 이렇게 만들어라고 네네. 해서 이제 아파트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네네. 설계해서 도면도를 줘요. 네네. 그러면 TSMC가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걸 만들려고 보니까 한 층이라고 할까요? 네네. HBM을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네네. 거고, 이 판때기로 해가지고 CPU랑 HBM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 GPU. 그걸 네. 쫙 이렇게 네. GPU랑 네네. 이렇게 쫙 이렇게 설계해 놓고 가져와 그러면 이게 착착착 이렇게 쌓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셨던 1024개, 2048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층도 이게 8층이 아니고 12층까지 12층으로 올라가는 높아지죠.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뭐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고. 네네. 이게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일단은 한 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HBM을 한 장 딱 했는데, 이것도 이제 고장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율이 뭐 예를 네네, 들어서 맞습니다. 99.9%라도 어쨌든 불량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쌓다 보면은
곱하기여서 예를 네네. 들자면 0.9 곱하기 0.9를 한 뭐 6번만 곱하고 8번만 곱해도 이게 확 그렇죠. 나눠지거든요. 수율이 확 그러니까 나눠지죠. 수율이 확 나눠지고 그리고 이게 연결하다가 또 고장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HBM 수율이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되면 될수록 이게 수율 잡기가 더 어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잘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 만들기 잘 네, 만들어야 만드는 되고. 것도 잘 만들어야 되고 검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검사. 네, 그래서 검사나 계측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 불량의 원인을 이 피드백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불량 양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량이 왜 났는지 이거를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AI가 필요합니다. 그것조차도. 네, 제조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이제 이게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AI가 AI가 필요하네.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네요. 왜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아는 게 AI여야 되고 또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AI 잘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많이 만들어 본 놈이 잘하겠네요. 또. 맞습니다. 결국 요 데이터 많이 가진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잘하죠. KLA나 뭐 온투 이노베이션이나 캠텍 같은 회사들이 잘하고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이제 검사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넥스틴이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인텍 플러스 이런 회사들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8층, 8층짜리 네네.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은 12층, 네. 그냥 16층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될까? 이게 네. 좀 아무튼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네네. 고민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단수를 높이는 게 삼성이 하는 기술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게 TC, NCF라는 방식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웨이프 하나 깔고 필름 하나 붙이고 웨이프 하나 깔고 필름 하나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 쌓는 건 유리하죠. 필름 까니까 이게 붙일 때 워페이지라고 해서 이게 종이보다 얇거든요. 그 D램 낱장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네. 아파트에 비유하니까 네. 엄청 두꺼운 것 같지만 종이보다 얇은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붙이면서 이게 구겨져요. 이렇게 그러겠지. 휘거든요. 휘고 막. 네, 그게 워페이지라는 분량인데 그게 이제 NCF 방식은 좀 더 이제 덜 분량이 나고 이제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열이 많이 나요. 필름 까니까 이게 그 내복 입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이제 내복 네, 입은 거야. 단점이 네.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하이닉스가 하는 MR 머프라는 방식이 있죠.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방식은 일단은 요거를 가저팝을 붙여놔요. 이렇게 붙여놓고 요게 초콜릿 우리 퐁듀 같은 예, 그런데 폭 담그면 얘가 사이로 확 들어가고 코팅 딱 되잖아요. 그게 MR 머프거든요. 그러면 그런 네. 경우에는 네. 한 번에 들어갔다가 네. 불량 나면 그냥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근데 네. 이거는 쌓다 보면 또 이게 네네. 다시 띄어내고 다시 하고 이런 것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NCF도 쉽지 않아요? NCF도 그렇게는 지금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은 그 상황. 어쨌든 네. 이제 삼성이 추구하려고 하는 기술의 네. 방향성이 네네. 높이 쌓는 데는 좀 유리한 거 유리하고 예, 발열 성능은 MR 머프가 불리하고. 30% 정도 발열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GPU 자체에서 이 열이 많이 나잖아요. 네네. GPU가 완전히 난로거든요. 워낙 연산을 많이 하니까 열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딱 붙는 게 HBM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많이 나면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삼성이 뭐 이제 설계 최적화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 내보고 NCF 두께를 네. 낮춰서 네네. 네, NCF 두께를 낮춰서 이거를 발열 성능을 잡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네. 삼성전자 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이벤트가 노조가 모여서 네. 2,000명이 네,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연결돼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맞습니다. HBM의 그 의사결정이 실수했던 거 책임져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내부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들리는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기술이라는 게 뭐 지금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그렇죠. 갑자기 될 수도 있잖아. 개선돼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평가라는 거는 특정 기간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올해 인사까지 만약에 인사 시즌까지 뭔가 이게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 아무래도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진짜 됐다. 진짜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상 받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삼성전자 임원 인사가 언제 나는지 그게 이제 보통 언제쯤이죠? 보통 뭐 한 10월쯤에 10월 정도? 거의 뭐 상무 인사까지 거의 다 결정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걸로 어쨌든 아파트 쌓아가지고 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네. 그때까지 어떻게든 돼야 돼야 되는 되는 거죠. 무조건. 네. 안 되면 이제 큰일 안 나죠. 되면은 네. 이제 야 다시 뭐 머프로 바꿔라 뭐 이래버리면 또 이제 또
머리 아파. 기존 거버넌스에서 머프로 바꾸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자기가 NCF를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 내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는 절대 무조건 NCF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말에 인사가 큰 폭으로 물갈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들은 이거 아니네. 머프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뉴스에 나왔던 것에 그 진위의 진위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그렇죠. 일어날지는 이제 하반기에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장의 이런 흐름이면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만약에 AI 사이클이 만약에 그냥 엔비디아 혼자 하드 캐리해서 오는 거면 저는 올 여름쯤이 이제 거의 거의 이번 사이클은 이제 막바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여름쯤에 6월에 딱 공교롭게도 WWDC라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고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관련된 이제 적용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행사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다. 킬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게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어요. 주가 사이클이.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라는 건 기대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별 볼 일 없어. 저거 가지고 굳이 새로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에 이제 프라이싱 기간하고도 좀 맞물린다. 맞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올해 진짜 이게 상하반기 정말 이게 기점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런 맥락들이 다 있는 거죠. 네. 그게 온 디바이스 AI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AI 때문에 AI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한 것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하나 더가 아니지 뭐 그냥 앞으로 그냥 다 확장되는 거죠. 엄청나게 네, 확장되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게 지금이냐 아니면 좀 나중이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제 주가는 영향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결국 온 디바이스 AI는 되긴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되는 건지 좀 더 있다가 되는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 자율주행차 레벨 3도 거의 뭐 이게 맞아요. 희망 고문이 몇 년입니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된다더라 그러는데 로보택시 나온대 안 된대 뭐 이게 몇 번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 삼성에서 나온 이번에 온 디바이스 AI 기기는 네. 반응이 좀 어때요? 평가가?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은 그 가우스라는 것도 꽤 쓸만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구글 제미나이 나노를 탑재한 게 저는 신의 한 수였던 네, 신의 한 거죠.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그것만 고집하지 않고 이게 멀티 AI를 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구글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번에는 2버전, 그러니까 나노 2.0 버전을 구글 제미나이 나노 2.0 버전을 또 삼성한테 먼저 주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초창기 나왔을 때요. 네네네. OS 최신 버전 누가 먼저 탑재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때. OS, 네, 그러니까 OS 오퍼레이션 시스템.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비유를 한다면은 그냥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그렇죠. 중요한 운영 거. 체제인데 운영 체제. 요게 이제 처음에 뭐 그때 그 시리즈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뭐 2.3은 진저 브레드, 뭐 2.4 뭐 진저 브레드. 허니콤, 뭐 아이스크림 컵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이 뭐 삼성의 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바다는 아니면- 이제 자체 OS였고 자체 OS. 그거는 망했고요. 망했고요. 그러니까 구글 안드로이드를 누가 최신 버전으로 먼저 탑재하느냐. 그러니까 LG가 항상 삼성보다 늦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런 최신 버전을 탑재하는 게 초창기는 이게 사실 마케팅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OS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지금 구글 제미나이 중에 나노 제일 좋은 버전을 삼성은 제일 먼저 주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게 구글하고 협력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온디바이스 AI에서는 지금 삼성은 구글하고 손을 잡고 네. 손 잡은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죠? 도와준다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어쨌든 온디바이스에서 삼성이 치고 나가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애플은 아까 말씀하셨던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 지금 애플은 자기가 지금 iOS 해가지고 뭐 14.3몇 네네. 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지금 개발자 회의에서 하는 거죠. 그 네네.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6월달에 너무 일단 중요하겠네요. 이게 그 온디바이스 AI를 하지만 결국 LLM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도 필요하잖아요. 모든 네네. 게 온디바이스 AI에서 다 처리가 안 되니까 네네. 애플이
LLM 같은 경우는 구글 제미나이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구글 제미나이를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는 아마 자체 모델을 고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게 이제 iOS 이제 18 버전에서 뭔가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그리고 이번에 M4 있죠, 칩. 네네네. M3 다음에 나오는 M4에서 굉장히 이 칩셋에서 굉장히 이 온 디바이스 AI가 잘 돌아가는 뭐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지금 어쨌든 절치부심으로 뭔가 만들고 있을 거고, 네네. 이건 M4 칩은 그러면은 네. 이건 엔비디아랑은 관련이 있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M4 칩은 이제 TSMC에서 생산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 3나노 공정으로 만드는데 3나노 공정의 당초 주문량, 웨이퍼 주문량보다 50% 갑자기 늘렸어요. 사실 요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약간 유탄을 맞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원래 블랙웰이라는 게 네네, 맞아요. 당초 그 로드맵은 3나노 공정이었어요. 블랙웰이 원래 3나노로 나온다고 했다가 실제로 나왔는데 4나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보다는 네. 덜 좋은 그런 걸로. 맞습니다. 대신에 덜 이제 최신으로. 칩을 두 개를 칩렛 구조로 연결했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써서 이제 연결해서 기존 4나노. 왜냐면 그러니까. 호퍼가 그 전에 H100이 4나노였고 B100은 이제 3나노로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원래. 네네. 그런데 이제 아마 애플이 주문량을 50% 늘리면서 엔비디아께 뺏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아직 그때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이 더 중요한 고객이니까 네, TSMC 입장에서는 그 3나노 팹의 할당을 애플한테 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그러니까 네. 이게 TSMC가 애플도 챙겨야 되고 네. 엔비디아도 챙겨야 되는데 당시에는 애플이 더 중요했으니. 그렇죠, 맞습니다. 작년 말은 뭐 애플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지난번에 한번 뵙긴 했던 네네. 안될공학 에러님은 네네. 이게 3나노가 아니고 4나노? 이거는 얘네들 수율을 더 많이 높이려고 하는 그런 네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던데. 맞습니다. 뭐 네. 정확한 뭐 맥락은 알 수는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해석도 그렇죠.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수가 기존에 H100이 800억 개였는데 네. 이번에 2080억 개로 늘렸거든요. 네, 늘렸는데 뭐 성능은 이제 2.5배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네. 3나노를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네요. 네.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겠네요. 이 결과가 6월달 애플 개발자 회의는 네. 우리가 이제 AI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엔비디아 그 GTC처럼 막 단테님이 또 빨리 지난번에 단태님하고 안될공학 에러님하고 같이 네. 막 해가지고 막 네. 이거 같아 저거 같아 막 하면서 막 맞습니다. 난리 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또 드네요. 새벽에 제일 먼저 뭐 중계해 주시겠죠. 그러니까요. 막 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면 퀄컴은 뭘 봐야 돼요? 퀄컴 입장에서. 네. 네. 퀄컴은 이제 원래 모바일 칩셋을 잘하는 회사잖아요. 퀄컴은 원래 그동안에는 모바일만 잘했죠.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같은. 그리고 왜냐면 저전력 칩 기반, 암코어 기반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기존에 윈도우 OS용 칩셋은 대부분 x86 아키텍처였잖아요. 예를 들면 뭐 CPU나 인텔 CPU나 AMD CPU를 주로 써서 했는데, 네. 이번에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거는 암코어 기반의 윈도우 OS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윈도우 OS하고 이제 완전히 대대적으로 이제 퀄컴하고 MS하고 손을 잡고 내는 제품인데, 이게 기존의 X86 아키텍처를 가지고 한 칩으로 돌리는 것보다 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로 온 디바이스 AI를 돌리니까 성능이 50% 이상 좋더라는 거죠. 네.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온 디바이스 AI에서 뭔가 킬러 어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연합군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플은 iOS가 사실 모든 기기가 한 개처럼 다 연결해서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데이터도 에어드롭으로 다 너무 쉽게 될 수 있는데, 연합군 진영은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OS고, 네, PC는 윈도우 OS고, 다 제각각 아니에요.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게 iOS처럼 뭔가 연동을 하려면 누군가가 주체가 돼서 이거를 끌고 연결해 가야 줘야 되는데. 되는데, 그게 칩 기반으로 퀄컴이 하겠다는 거죠. 그게 심리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별도 OS마다 이게 다 연동이 잘 안 됐는데, 다 칸막이가 있었는데, 네. 우리 퀄컴의 칩을 쓰면 마치 애플의 그걸 쓰는 것처럼 다 그냥 연결해 줄게.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칩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엔비디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퀄컴도 굉장히 야망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야망이네요. 이렇게 그렇죠. 하겠다는 거는 야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우리 네네.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하자 이런 거잖아요. 괜히 그냥 다른 칩 쓰지 말고 그냥 그치. 우리 거 그냥 써. 미디어텍 이런 거 쓰면 늘 잘안 피곤해진다. 될 걸? 뭐 이런 네,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애플 말고 나머지 애들은 다 내 거 써라 그냥. 맞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연합군에서 내가 대장할래 이런 거죠. 이 얘기하다가 저전력 얘기 나오고 암코어 기반 얘기 나오니까 암도 잠깐만 하죠. 네네. 암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네네. 이게 좀 우려가 좀 있는 건가요? 어때요? 이게 뭐 사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과하게 올라서?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암은 자체 설계 칩이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확대되는 한, 암은 다시 저는 정고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자체 설계 칩을 하려면 이 기본 아키텍처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IP를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 저전력 쪽에서는 90%를 암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전력은 너무 또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AI는 기본적으로 전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칩 자체에서도 전기 많이 먹죠. 서버에서도 전기 많이 먹고. 그러면 우리 디바이스에 있는 칩도 ARM 기반으로 바꾸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서버 칩도 ARM 기반으로 바꾸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X86 아키텍처거든요. GPU가. 네. 확장이 될 거라는 네네. 건 알고 있고 네네. 이게 투자하실 때 이런 거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좋은 거 알겠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결국에는 오를 거고 그런데 지금이 고평가인지 여부는 좀 판단하고 맞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게 그렇죠.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게 왜냐면 주가가 빠질 땐 또 많이 빠져요. 30%씩 맞습니다. 빠지고 뭐 40%씩 빠지니까 이제 그런 걸 잘 고민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슈퍼패스 아직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식 초고수가 직접 알려주는 종목 발굴 노하우부터 매매 스킬까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만 담았으니 지금 바로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